여러분, 1885년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었던 두 명의 청년을 기억하시나요? 그중 한 명은 배제학당을 설립한 아펜젤러였는데요. 다른 한 명이 바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였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원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펜젤러와는 비록 종파도 다르고 선교 방식도 달랐지만 이 둘은 가까운 친분을 유지하면서 한국 근대화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역시 지금의 연세대학교로 이어지는 연희전문학교와 경신학교를 설립하면서 근대교육을 통해 당시 조선과 조선의 민중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당시 정동에는 정동길을 사이에 두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마주보고 있는 양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정동 밖으로 옮겨간 언더우드와 장로회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 말기인 1885년도에 한국 개신교 선교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두 선교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국 땅을 파였습니다. 한 사람은 아펜젤러고요. 한 사람은 언더우드입니다. 아펜젤러 목사는 감리교 목사고요. 언더우드 목사는 장로교 목사라서 서로 종파는 달랐고 나이도 아펜젤러 목사가 한 살 많았지만 두 사람은 굉장히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아펜젤러 목사는 언더우드 목사를 앤디라고 불렀고요. 언더우드 목사는 아펜젤러 목사를 아펜이라는 애칭을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한국 땅을 밟은 두 사람은 서울 정동에 터를 잡고 선교 사업과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885년도에 개신교 선교의 중심지인 정동에 자리 잡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각기 선교와 교육을 꿈꿨습니다. 1885년도에 배제학당이 개교를 했고요. 그 이듬해인 언더우드는 1886년도에 일종의 고아원 학교를 열게 됩니다. 즉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홈스쿨링 형식으로 가르치게 된 것이 오늘날 언더우드 학당의 시초가 되는 것이고요. 당시는 언더우드의 한문식 이름, 즉 우리식 이름인 원두를 따서 원두 학당으로 불리게 했습니다. 이름은 여러 차례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고아원 학교는 예수교 학당으로 불리다가 민노아 학당으로 불리게 됩니다. 민노아는 당시 학교 운영을 맡았던 선교사 페르드릭 밀러를 음차 표기한 게 밀로아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민노아 학당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이 선교사가 교장을 맡은 게 1901년인데요. 교사를 종로구 연지동으로 옮겨가지고 중학과 신입생 6명으로 입학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신 소학교를 부설하게 되고요. 에드 밀러 교장 취임 이후 경신학교로 개칭한 거 본관 교사를 준공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깨우치라는 뜻이 경신인데요. 고종이 직접 하사한 하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제학당, 이화여학당과 더불어 경신학당도 일종의 당시 고종 임금이 직접 이름을 내려준 유서 깊은 학교라는 뜻입니다. 경신학당 같은 경우는 배제학당과 연합하여 교육을 하다가 학생 수가 130명으로 늘어나자 이듬해인 1907년도에 다시 분리하여 운영하였고요. 1908년 대한제국학부 교육부로부터 사립학교령에 따른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언더우드, 알렌, 고종의 주치의이자 외교관이죠. 목권홍, 윤치경, 정태경, 정동명 등이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공부하던 학생 중에서는요, 안창석, 김유순, 김규식, 그리고 안창호, 서병호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하셨죠. 일제강점기 접어든 1912년도에 언더우드는 전문학교 설립을 위해서 모금차 미국으로 떠났고요. 그때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 사업을 방문하여 가지고 대학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화 52,000달러를 후원받게 돼 가지고요. 언더우드는 1915년 3월 달에 학생 60명과 교직원 18명으로 경신학교 대학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경신학교 대학부는 오늘날 연희전문학교, 나중에 연세대학교의 모체가 됩니다. 연세대학교의 모체는 크게 보면 이 경신학교,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가 있는데요. 이름이 합쳐서 연희 세브란스 연세대학교가 됩니다. 경신학교 같은 경우, 대학부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의 시초가 됐지만 중고등학교도 따로 운영이 됐는데요. 1922년도에 조선 총독부의 조선교육령에 의해 가지고 수업 연한이 5년으로 개편되었고요. 1938년도에는 일제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가지고 미국 선교사가 학교를 경영할 수 없게 돼 가지고 김홍량이라는 사람이 경영권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941년도에는 학교를 성북구 정릉을 이전했고요. 광복 후에는
김규식이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여 학교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도에 수업연한이 6년으로 연장되었는데 교육법 개정에 의거해가지고 1951년도에 다시 3년제 경신고등학교와 경신중학교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도에 종로구 해화동의 현재 위치로 학교를 이전하였습니다. 언더우드가 만든 경신학교는 한국 최초의 고아원 학교이자 남자 근대식 학교로서 개신교 계통 근대식 학교의 쇼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신학교가 배출한 졸업생은 아까 말씀드린 안창호, 김규식, 전재용 등 독립수사들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친일 활동으로 좀 문제가 됐지만 문필가로 이름을 알렸던 최남선과 이광수 등도 이 학교 졸업생입니다. 배제학당은 감리교가 설립한 한국의 본격적인 근대 교육기관이라면 경신학교는 장로교가 설립한 본격적인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근대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개신교 교단 중에 감리교가 설립한 학교라면 장로교가 설립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동에 그 학교도 했습니다. 아까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이화학당을 설립했다고 했는데요. 정동학당을 만든 분은 정동의 최초의 장로교 여자 근대 교육기관인 정동여학당을 연 분은 애니 앨리스라는 장로교 여자 선교사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장로교 목회자, 목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젊은 시절부터 해외 선교를 꿈꿨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원래 이분이 원했던 선교지는 페르시아, 즉 오늘날 이란이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알렌, 그러니까 고종의 주치의자 외교관이죠. 알렌의 요청을 받아 조선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당시 알렌은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에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명확히 알았더라면 오래전에 그 사람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자 의사입니다. 알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사이자 선교사이자 외교관이잖아요. 그래서 조선 땅에서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선교 활동과 더불어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 의사를 원했던 것이고 그 여성 의사로 낙점받은 것이 앨러스 선교사였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도착한 이듬해인 1886년도에 앨러스는 한성에 도착하게 됐고요. 자신을 초청했던 알렌의 집에 머물면서 1888년까지 제중원, 지금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전신이죠. 제중원의 유일한 여성 의사로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명성황후의 시의, 그러니까 주치의로서 일하기로 됐고요.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정경부인이라고 민간인 여성에게 줄 수 있는 최고 품계가 정경부인이고요. 굳이 따지자면 조선시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즉 정승의 부인에게 주던 품계가 정경부인인데 이 앨러스 선교사는 정경부인의 품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앨러스가 의사로 활동하던 때 1887년도에요. 이웃에 살던 언더우드의 사택에서 언더우드 학생의 고아들을 모아서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고아 중에 정례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아시다시피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유별하고 교육할 때도 남자, 여자 분리해서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이 조선의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언더우드 목사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의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교육도 따라야 한다 해가지고 이 정례라는 여자애를 갖다가 알레스에게 맡기게 되고요. 알레스는 자신의 집에 여학당을 열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름이 없던 여학당은 지명을 따서 정동 여학당을 불리게 되고요. 개교 초기에 학생 모집이 여전히 어려웠는데 고아였던 서너 명의 여아를 데려다가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언더우드가 고아원 학교를 만든 것이 언더우드 학당이고요. 앨러스가 고아원 학교 시작한 것이 정동 여학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앨러스 같은 경우는 이 무렵에 신상의 변동을 겪게 되는데 상대방은 아까 유경공원의 교사였던 벙커였습니다. 벙커 같은 경우는 앨러스와 달리 감리교 소속이었고요. 자연스럽게 앨러스도 결혼과 동시에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옮기게 되고 장로의 선교사직도 사임하게 됩니다. 정동여학당은 3대 교장이던 수잔 도티라는 선교사 재임 시절인 1895년도에 종로구 연지동으로 이전하면서 지명을 따서 사립연동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당시 교과목은 성경, 한문, 역사, 지리, 산수, 습자, 체조, 그리고 가사, 그리고 침공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학문과
근대 학문이 혼합된 형태였던 것이고요. 1907년도에 정동여학당은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데 1909년도에 정신여학교로 이름을 다시 바꾸게 되고요. 대한제국교육부로부터 사립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도에 세브란스의 도움으로 정신여학교 건물을 건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유명 사업가인데 독시가로 유명하고요. 오늘날 나중에 세브란스 의학교를 만드는데 많은 돈을 기부하게 돼가지고 세브란스 의학교라는 이름을 남기게 되고 정신여학교에도 건물을 건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정신여학교는 학생과 교사들이 3.1운동과 60만세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해가지고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도에 국어말살 정책, 그 다음 신사참배 거부로 교장이 해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5년 폐교됐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도에 복교가 되었고요. 1950년도에 정신여자중학교와 정신여자고등학교 분리되었고요. 1978년도에 지금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동을 떠났지만 정동여학교가 모체인 정신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 여성 근대 교육기관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방인이었던 두 명의 청년. 아무도 짐작조차 못했던 그들이 만들어낸 작은 변화가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그 장면은 영원히 잊지 못할 가슴 뜨거운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장로회 학교들은 정동 밖으로 이전하게 되었지만 분명 정동과 근대교육의 한 자리는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말에서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동안 정동을 거쳐간 학교들은 또 있는데요. 이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